오늘은 타설하는 날, 펌프카가 붐대를 펴고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화, 수, 목, 금, 토요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5일 동안 진행됐던 기초가 다 마무리됐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타설하는 과정도 큰 탈 없이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합니다. PVC 배관 1군 회사인 PPI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기초 사장님이 거푸집이 밀리지 않도록 철근을 아예 용접을 해놨습니다. 잠시 뒤에 저렇게 용접까지 한 폼의 결과가 어떤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타설 레벨을 보는 레벨 막대도 설치가 됐고 바이브레이터도 준비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배관의 구배도 확인하고요. 화장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식으로 물을 많이 쓰는 곳에 다운턱 위치도 확인합니다. 높이 레벨용 막대가 설치됐지만 좀 더 확실하게 레벨을 보고자 회전 레이저 레벨을 사용했어요. 저렇게 레이저가 회전하면서 수평 레벨을 알려주면 수신기가 그 높이에 맞춰서 저렇게 소리가 납니다. 빠르게 소리가 나면 높다는 뜻이고 느리게 소리가 나면 낮다는 뜻이에요. 정 위치에 오면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삐 하고 소리가 납니다. 손으로 들고 맞춰보려니 흔들려서 잘 안 나옵니다. 이제 타설된 콘크리트를 고를 때 쓰는 갈고리에 저 레벨 수신기를 달고 타설 마감면 높이에 맞춰서 고정합니다. 이 빨간색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는 곳까지 콘크리트가 타설될 건데요. 그 높이에 맞춰 레벨 수신기를 고정합니다. 뭐야, 두 대가 왔네? 일반적으로 레미콘은 시간차를 두고 끊기지 않게만 보내주시는데 이번에는 레미콘 공장에서 막 붙여서 보내주셔서 저렇게 막 두 대씩 동시에 타설하기도 했습니다. 네, 펌프카로 이렇게 타설을 진행했고요. 3명이서 한 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한 분은 붐대를 잡으시고 한 분은 바이브레이터 잡고 또 한 분은 바이브레이터 보조 겸 면을 잡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바이브레이터를 쳐가지고 콘크리트를 잘 다져줍니다. 아랫부분에 공극이 생기지 않게 빈 공간을 다 없애주고요. 특별히 하부일수록 힘을 많이 받는데 하부일수록 이 바이브레이터를 잘 쳐줘야 됩니다. 앞에 에피소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로폼 아랫부분은 특히 신경 써서 더 바이브레이터를 많이 쳤습니다. 타설하면서 폼이 밀리지는 않는지 중간중간 계속 체크해주고요. 지금은 하부 쪽만 타설이 됐는데 상부도 타설이 되고 나면 저 폼이 받는 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전반적인 과정을 보여드리면 저렇게 슬라브 면 위에 있는 하부근이 먼저 다 잠기도록 타설을 하고 이제 테두리에 있는 지중보, 땅속에 묻히는 지중보 부분을 먼저 타설을 해줍니다.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하고요. 계속 바이브레이터가 쫓아가죠. 하부근은 이 공극이 없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이브레이터가 쫓아가면서 테두리 보, 지중보근을 먼저 타설을 해줍니다. 네, 지금 두 바퀴 돌면서 한 번에 압력이 높아지지 않게 천천히 돌면서 두 번에 나눠서 타설을 했어요. 보시면 하부근이 다 잠겼죠. 지상 위 슬라브 면도 하부근은 다 덮일 정도로 먼저 아랫부분 먼저 타설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 빨간색 타이 표시에 맞춰 레벨을 맞게 타설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지붕에 하중을 지탱해주는 기둥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기둥의 기초 부분도 이렇게 바이브레이터를 쳐서 튼튼하게 세웁니다.
지금은 골조 강도를 위해 기둥만 세우지만 추후에는 전면 전체를 석재 데크로 마감할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마지막으로 상부에 타설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장을 들고 올라갔어요. 앞에서 뿌리고 가시면 제가 레벨기로 레벨을 확인하며 진행했습니다. 이 매트 기초는 슬라브 전체 레벨을 맞추는 게 이론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번 정확하게 본다고 해도 현장에선 꼭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후공정으로 토대에서 대패질을 하거나 무수축 몰탈로 사춤을 하거나 또 그 유명한 쐐기를 씁니다. 북미에서는 1인치, 즉 25mm 이내의 오차는 현장 오차로 인정을 해줘서 기초 인스펙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요. 사람 사는 집은 지속적으로 저 레벨을 잘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고요. 이번 현장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오차 범위가 16mm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제가 위에서 레벨로 확인할 때는 5mm 이내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레미콘이 좀 묽은 차가 한 대 있었는지 한쪽이 물이 많이 생기고 거푸집 사이로 물이 좀 빠진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이 제일 낮아졌습니다. 북미나 일본처럼 줄기초를 하거나 매트 슬라브 두께가 얇으면 압력이 덜해서 그 정도가 좀 덜할 텐데 우리나라 매트 현장은 대부분 높이 600mm 이상 되는 높은 기초를 한 번에 통으로 타설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기초 팀장님이나 목수 팀장님들의 무용담을 들어보면 30에서 40mm 차이는 예사고 심한 경우는 막 70에서 80mm, 7전에서 8전 오차가 나는 현장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16mm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다음번 현장에는 한 자릿수로 맞춰볼 수 있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 레벨이 매번 기초할 때마다 성적표 받는 기분이에요. 타설을 다 하고 나면 저렇게 미장을 해서 면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미장을 잘 해놔야 골조 작업할 때 먼지도 덜 날리고 땅도 평평해서 작업하기도 편하거든요. 슬라브 면의 평활도나 강도가 중요한 현장 같은 경우는 저렇게 손으로만 밀지 않고 피니셔라고 해서 꾹꾹 눌러주는 기계를 사용해서 미장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말려놓고요. 오늘 토요일이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날씨 너무 좋아요. 잘 마르고 있고 또 내일이랑 모레 비가 또 잡혀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양이었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목수팀이 들어오셔서 골조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목수팀과 함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